계속합니다. 21번. 자, 다음은 대한기업의 재무비율이다. 매출액 이익률은 5%, 총 자본회전율은 200, 자기자본 비율이 50%일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 이제 기본되는 공식만 좀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죠. 자, 매출액분의 이익이 5%. 그 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 언제나, 자, 회전율 나오면, 자, 분자의 매출. 자, 요게 이제 얼마야? 200%.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50. 그러면, 자,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 자, 얘가 50%. 이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래요.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이익. 자,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적당하게 이런 경우에는 아무 숫자나 임의의 숫자를 쓰면 쉬워요. 자, 요게 5%다. 그럼 매출을 그냥 100원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5원.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자, 매출액이 100원이다 그랬으니까 일로 내리시면은 여기 200%래요. 그럼 총 자본은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총 자본이 50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이 50%면은 자기 자본은 25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25원일 때 이익이 5원 그랬으니까 5 나누기 25 하면 되죠. 그러면 20%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은 몇 개의 공식만 알면은 수월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22번. 조성산업은 방위산업회사로서 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자, 언제나 우리 늘 얘기합니다. 정부 보조는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 순액으로 계산하면은 쉽게 답이 나오죠. 자, 취득원가는 500인데요. 자, 정부에서 200을 보조받았다. 그러면 내 돈은 300만 원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일단 X 1년도 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자, 내용연수는 8년이래요. 자, 내용연수분의 자, 취득원가는 500이 아니라 300으로 봐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잔존가액은 50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300에서 50 그러면은 250만 원이 8년이에요. 그러면 250을 8로 나눠주면은 1년에 31만 2,5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팔았어요? X 3년의 처분. 그러면 3년간 감가상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자 31만 2,500원이 3년. 그러면은 93만 7,500원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러면 300에 샀는데 요만큼이 값어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얼마짜리예요? 206만 2,500원이 요게 장부금액이죠. 자, 이놈을 지금 얼마에 팔았대요? 250에 팔았대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았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50 해주면은 43만 7,500원을 더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43만 7,500원이 자,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거 잔존가액은 30이 아니라 50이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3번.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부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결이 틀린 거. 자, 우선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야죠. 자, 재고자산은 순실현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삼각고 원가로 가야죠.
자, 장기성 채무는 미래의 상환 금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죠. 자, 미래에 갚아야 할 금액에 오늘의 현재 가치로. 그래서 4번이 땡. 자,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니까 옛날에 받은 돈,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서는 4번만 틀렸다. 자, 24번. 자, 영호권의 평가. 자, 영호권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연매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환원법이 있었고, 초과이익환원법. 자,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포인트는 초과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순자산은 100만 원인데 평균 이익이 15만 원이래요. 그런데 동종기업의 일반 정상 수익률은 10%.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0만 원일 때 남들처럼 벌면은 10만 원만 벌어야죠. 그런데 얘는 15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연매법이래요. 연매법은 지속연수. 자, 몇 년 지속된대요? 7년. 그래서 35만 원이 연매법에 의한 영호권 평가액이다. 자, 이게 만약에 순이익환원법이래요. 자, 순이익환원법은 초과이익 5만 원을 정상이익률 0.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50만 원, 이게 순이익환원법이고, 자,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원법이다 그러면은 할인율로 나눠주면 되죠. 자, 초과이익 5만 원을 할인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초과이익환원법. 요거 세 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25번. 주식회사 무상은 빌딩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2년 중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 수익. 요거 요령만 아시면 되죠. 자, 무조건 현금 물음표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현금주의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발생주의로서 IS 손익계산서 상의 임대료가 되는 거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임대료가 2천만 원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럼 얘가 얼마냐? 그럼 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요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먼저 미수임대료 자산이에요. 근데 연도가 뒤집어졌죠. X1이 뒤에 있고 X2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200이 270 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70. 자, 선수임대료는 부채인데 부채가 500이 410이 됐네요. 그럼 부채의 감소 왼쪽 90. 그럼 끝났네. 자, 그러면 여기가 2000. 자, 여기가 160. 그러면 1840만 원이 현금으로 유입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840. 자, 26번. 자본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로 틀린 거.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발행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상각입니다. 그리고 동상각액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하는 거죠. 자,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감자차손의 잔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감자차익의 잔액이 있으면 자본잉여금으로. 자, 자기 주식은 매입할 때 원가법에 기초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상계하고 처분 손실의 잔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잔액이 있다면 자본잉여금으로 똑같죠? 자, 지분상품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채권을 처분할 때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에 가산한다. 아니죠. 지분상품일 때는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요. 이 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채무증권이다 그러면 맞을 텐데 자, 지분증권이기 때문에 4번이 X. 자, 해외사업 환산손실이나 환산이익은
관련 지점이나 사업소가 청산되거나 폐쇄되거나 매각될 때 당기순이익으로 반영. 오케이. 그래서 4번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번. 대한기업은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인 보통주 10만 주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자, X1년 중 이 주식의 시가가 300원일 때 주식을 4% 배당을 했대요. 그러면은 자, 우선 주식을 배당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요? 잉여금이 없어지면서 자,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자, 주식을 배당한대요. 그러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돼야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아무 말이 없을 때 시가법이 아니라 액면가액법이에요. 자, 액면 100원이죠. 자, 시가가 300원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시가법이다 그러면은 300원 곱하기 자 4%. 자, 10만 주에 4%면은 4천주가 되죠. 자, 4천주 곱하기 3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자, 4천주 곱하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40만 원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40. 자, 다시 한번 아무 말이 없으면은 액면가액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법으로 하라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시가로 가서 여기가 12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달 후에 주당 10원씩 현금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10원씩 배당하면은 10만 4천 주잖아요. 자, 10만 주에다가 4천 주가 늘어나서 10만 4천 주인데 1주당 10원씩. 그러면 104만 원이 또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는 미지급 배당금. 자, 104만 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자, 이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줄었느냐? 그러면은 144만 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시가법이냐 액면가액법이냐 아무 말이 없을 때 액면가액법으로 간다. 단 출제자가 시가법으로 하라 하고 할 때는 시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28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거. 자, 수익의 인식은 뭐예요? 자,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기록할 것이냐. 그게 바로 수익의 인식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이죠. 한 회계 기간 중 수익으로 기록해야 할 거래를 식별하는 과정. 이게 바로 수익의 인식이다. 자, 29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를 계산할 때 현금 흐름에 가산할 항목.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맨날 한 거잖아요, 이게. 자, 여기 이제 IS상의 순이익인데, 자, 여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여기가 비용 수익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쪽에 있는 거는 더해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있는 건 더하고 여기 있는 건 빼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문제에서 가산할 항목이 아닌 거, 그럼 왼쪽에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건물의 처분 손실 비용 여기 있네요.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여기 있네요. 자, 자산의 증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찰인 발행 차금의 상각 비용이죠. 요거. 그래서 자, 요거 4개는 가산할 항목이고, 자, 요거는 차감할 항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0번. 손상. 언제나 손상 문제 나오면, 자, 손상은, 자, 무조건 짝대기 그려서 시작합니다. 자, 얼마야? 1,400만 원이 X1년 초에. 자, 얘는, 내용연수가 7년, 잔존가액이 없이 정해법. 그러면 X1년 말이 되면은 7년이니까 200만 원이 생각되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1,200.
자, 그런데 X1년 말에 얘가 300이 됐네요. 그럼 얘가 장부가액이 1200이 자, 회수가능가액 300으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900만 원이 손상이 됩니다. 자, 손상차손이 900이죠. 자, 그럼 이제 X2년도에는 지금 장부가액 1200이 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이제는 6년 남았죠. 자, 그러면은 50만 원. 그럼 여기가 252 장부 금액인데 자, X2년 말에 얘가 얼마가 됐느냐? 1100만 원으로 회복이 됐다. 이랬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나 자, 손상이 된 줄 알았는데 손상이 아니에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손상이 안 됐더라면 여기서 200. 자, 손상이 안 됐으면 여기서 200이 되겠죠. 그러면 손상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 자, 1000만 원하고 11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 그러면 1000만 원까지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은 250이 1000으로 올라가면은 750만 원이 요게 이제 환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입 금액은 750이고 그 다음에 X2년도 무형자산 상각 비용은 얼마가 됐어요? 아까 50만 원이었나요? 자, 300만 원을 6으로 나누니까 50만 원이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0, 자, 환입액은 75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번. 자, 강릉회사의 X1년도 당기순이익은 120이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조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그려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50이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얘가 얼마냐? 시작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왼쪽. 자, 감가상각비 오른쪽.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왼쪽. 자, 사채 상환이익 왼쪽. 자, 무형자산 상각비 오른쪽. 자, 재고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오른쪽. 자,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자, 단기 차입금의 증가는 재무활동이죠. 자, 건물의 구입은 투자활동이죠.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니까 오른쪽.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50에서 출발해서 자, 150에서 70, 85, 105, 120을 더하면 되죠. 자, 120을 더하고 자, 거기서 24만 원만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246만 원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자, 요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의 삐끼만 좀 잘 처리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32번. 다음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 틀린 거. 자, 1번.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습니다. 언제나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이죠. 자,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해당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다음 광고 제작사의 광고 제작 용역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해야죠. 3번 공연 입장료는 입장권의 수익이 완료될 때 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자, 우리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셔야죠. 3번이 X.
자,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 거래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 우리 아까 건설공사에서 손실 나올 때 그 얘기죠. 그거 잘 읽어보시면은 아, 손실이 나올 때 그래서 미리 비용으로 떠는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 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된다. 그래서 3번만 자, 수익의 인식으로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가공 원가에 대하여 활동 기준 원가를 적용하고 있대요. 자, 뭐예요? 매출 이익 구하래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자, 찬찬히 계산하시면 이 활동 원가가 오히려 쉽습니다. 자, 먼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100단인데 직접 재료 원가는 6,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자, 6,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4시간의 기계 작업 시간이 소요되고 5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단기에 100개를 생산했죠? 그럼 이제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우선 뭐가 들어가요? 기계 작업. 자, 기계 작업에 소요된 제조간접비는 자, 100개. 자,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4시간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4시간. 자, 그 다음에 하나에 10원씩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조립 작업은 자, 100개인데 자, 5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자, 100개 곱하기 5개. 그 다음에 부품 하나당 6원. 자, 그럼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죠. 자, 얘는 4,000원이 되겠죠. 자, 얘는 3,000원이 되겠죠. 5, 6, 2, 30. 그러면 제조 원가는 6,000원, 4,000원, 3,000원 더하니까 13,000원이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개를 단위당 200원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2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3,000원을 들여서 2만 원에 판매 가능. 그러면 이익은 7,000원이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활동 기준 원가. 오히려 전통적인 노무비법이나 시간법보다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민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를 구하래요. 자,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재료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그러면 요 놈이 이제 가공비가 되는 거죠. 자, 직접 재료비는 필요 없고, 자, 노무원가 1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5만 원하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가 5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나 고정 판매 관리비는 이 제조 원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공 원가는 20만 원이 자, 가공비가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죠. 자, 35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직접비란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어 직접 그 특정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원가. 오케이.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선택 가능한 2개 이상의 대안 간의 차이가 예상되는 미래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 그게 관련 원가죠.
자,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원가 총액이 불변이죠. 다만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반비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게 되죠. 자, 3번이 바로 틀렸다. 총 고정비는 동일하다. 다만 단위당 변동비는 조업도의 반비례. 많이 만들면 싸지고 조금 만들면 비싸진다. 자, 기회원가란 선택 가능한 대체안 중에서 한 대체안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대체안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이익이나 자, 또는 상실된 금액을 말한다. 자, 5번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게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한다. 자, 36번. 자, 뭐예요? CVP 분석이고, 자, 목표 이익이 나와 있네요. 법인세도 나와 있고, 자,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하느냐.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자, 수량을 물어볼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이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이다. 그러면 변동비는 재료비 20, 노무비 40, 자, 변동비 15원, 판매 수수료. 자, CVP 분석할 때는 변동 판매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CVP 분석은 원가와 이익, 조업도의 분석이기 때문에 자, 판매 관리비도 계산에 집어넣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130원인데 자, 여기 단위당 변동비는 80원이죠. 자, 따라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50원이 되고, 자, 여기에 고정비는 100만원과 300만원이니까 400이 되고,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30%. 자, 여기에 목표 이익이 35만원.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계산해야죠. 자, 35만원을 자, 0.7로 나눠주면 50. 자, 거기다가 400을 더해서 50으로 나눠주면 9만 개가 되겠네요. 자, 9만 개를 판매하면은 자,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자, 37번입니다. 자, 표준원가네요. 자, 표준원가는 실 표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돈 써주시고, 자, 직접 노무원가의 실제 발생액이 13만 200원. 요게 13만 200원. 그 다음에 실제 노동시간은 2만 1000시간. 2만 1000시간. 자, 그 다음에 표준시간은 2만 시간. 자, 그 다음에 임률 차이가 4,200원이 불리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거하고 요거의 차이예요. 자, 지금 뭐라 그랬느냐? 임률 차이가 4,200원 불리. 그러면 얘가 임률 차이인데 4,200원이 불리하다는 거는 자, 더 들어갔다는 거죠. 12만 6천원. 그러면은 4,200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불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나눠보시면, 자, 12만 6천을, 자, 2만 1000으로 나눠보면은 얘는 6원이 나오죠. 자, 표준 가격은 6원. 그러면 여기 이제 1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6,000원이 더 들어갔죠? 자, 6,000원이 분리. 여기는 4,200원이 분리.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6,000원이 불리하다. 간단하게 표 안에서 자, 표준원가는 어떤 문제가 되든 다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8번.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 부문으로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을 가지고 있다. 연초에 설정된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예정 배부율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각 제조지휘소에 배부한대요. 자,
단기 중 제조지휘서 10번에 대한 직접 재료비가 8,000원이며 직접 노무원가는 가공 부문에 3,000원, 조립 부문에 2,5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제조지휘서 10번의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조지휘서 10번에 자, 직접 재료비는 8,000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자, 직접 노무비는 가공 부문에 얼마 들어갔어요? 3,000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조립 부문에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조립 부문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2,5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들어간 자, 제조간접비를 보시면 그 위에 가공 부문에는 자, 우리 아까 뭐를 기준으로 한대요?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 배부하는데 노무비의 60%가 배부됐죠? 자, 가공 부문이 직접 노무비가 7만 원일 때 제조간접비가 42,000원이니까 60%가 배부됐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은 4만 원이 들어갈 때 16,000원이 들어갔으니까 40%가 배부된 거죠. 그러면 36은 18, 1,800원이고 2,500원에 40%면은 1,000원이죠. 1,000원. 그러면은 우리 10번의 원가는 모두 얼마냐? 요거 다 더해 주시면 되죠. 자, 먼저 8,000원에다가 자, 5,500원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00원을 더해 주면은 자, 총원가는 지휘서 10번의 총원가는 16,300원이 지휘서 10번에 들어간 총원가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 요거의 예정 배부율이 60%고 요놈의 예정 배부율이 40%라는 것을 위에 주어진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39번. 단일 공정으로서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대요. 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된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자, 이거는 뭐예요? 자, 결국 여기 보시면은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차이예요. 그럼 먼저 자, 물량의 흐름을 그리면 기초는 20개, 50%. 그 다음에 착수는 250개. 그 다음에 완성은 170개. 자, 기말은 100개. 그래서 완성도는 50%. 자, 그러면 재료비는 자, 자,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었다. 100개 곱하기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20이죠. 자, 가공비는 진척도를 따집니다. 50 곱하기 완성 플러스 기말 자, 마이너스 초 20개에 50%니까 10개. 그러면 얘는 완성품 환산량이 250개죠. 자, 얘는 210개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 자, 차이는 40개가 된다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평균법 말, 완말, 찍, 초당. 선입선출법 말, 완, 말, 초, 찍, 당. 그것만 잊지 않고 자, 차근차근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신라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고 있고 자, 역시 공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손은 자, 물량의 흐름만 잘 그리세요. 자, 초, 투, 완, 말. 자, 기초는 5,000개. 자, 30%고요. 그 다음에 착수가 45,000개.
자, 그 다음에 완성은 안 나왔죠? 월말이 7,000개. 그런데 80%. 자, 그 다음에 공소는 8,000개. 그럼 우리는 왕선이 35,00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5,000개에서 45,000개가 투입되면 총 5만 개가 되고, 자, 요거 더하면 5만 개. 그럼 여기서 이제 완성은 다시 기초 5,000개에다가 단기 착수 3만 개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대로 그림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리면 기초는 30%까지는 기초에서, 그러면 31%부터 착수해서 100%. 자, 당월 착수분은 0%부터 시작해서 자, 100%. 자, 기말은 0%부터 시작해서 자, 얘는 80%. 자, 공성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20%에서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하니까 얘는 단기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죠. 이미 전기에서 검사를 통과했고, 그러면 요거 3만 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7,000개 하고, 그러면 37,000개가 단기에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 공소는 품질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 그러면 37,000개의 10%니까 3,700개가, 자, 얘가 정상 공손이에요. 그럼 8,000개에서 3,700개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이상 공손은 4,30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 공손 수량 그랬으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은 자, 4,300개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맨날 우리 시험에는 정상 공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3,700개 이렇게 해서 틀리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으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40개잖아요. 예, 하여튼 36개만 맞히면 땡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30개 이상 맞으시면 잘하신 거죠. 자, 하여튼 끝까지 한 문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